사라사테는 바이올린 곡 작곡가로 많은 곡을 작곡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찌고이네르 바이젠이 가장 유명합니다. 찌고이네르 바이젠은 집시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사라사테가 이 곡을 연주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바이올린의 천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사라사테는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하루에 14시간씩 30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비형간염 치료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베물리디에 대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했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실생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베물리디 처방 정보입니다. 베물리디는요,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이고 하루에 한 알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물론 빈속에 드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간단한 스낵을 먹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물리디는 하루에 하나를 투약하고요. 베물리디의 좋은 점은 콩팥이 우리가 말하는 콩팥의 그 여과율이 15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베물리디 하나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약인 예를 들어서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 같은 약은요, 사구체 여과율이 50까지는 하루에 하나를 사용하지만 30에서 50 사이는 이틀에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15에서 30 사이는요, 3 내지 4일에 하나를 먹습니다. 그런데 베물리디는 그냥 똑같이 하루에 하나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물리디는 만성 비형 간염에 간염하고 대상성 간경변까지는 사용하지만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가 찼거나 식도 정맥류 파열이 있거나 간성 혼수가 있는 이런 경우를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베물리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베물리디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기 신부전까지도, 말기 신부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베물리디 하루 한 알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죠. 비리어드하고 베물리디. 베물리디는 비리어드에 비해서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목넘김이 좋죠. 이게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이 간 관련한 학회들에서 만들어내는 진료 지침에 먼저 권고되는 약으로 비리어드, 바라쿠르드, 베물리디 이런 약들을 1차 약제로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신약인 베지보까지 해서 4가지 약제를 1차 치료 약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베물리디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동반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의 다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약제 베물리디를 주었을 때 어떠한 데이터를 보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기 위한 3상 임상 연구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같을 때 그 약이 좋은 것이죠.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약의 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 이름이 스터디 4018인데요. 이 연구는 비리어드를 사용을 해서 완전 바이러스 반응, 즉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리어드를 그냥 그대로 쓴 군하고 비리어드를 베물리디로 바꿔가지고 48주 후에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람페티코라고 하는 사람이 시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피리어드를 지속 사용한 군, 피리어드를 배멀리드로 바꿔서 사용한 두 군간에 약을 이렇게 두 개의 군으로 나누기 전에 두 군간의 기저 시점에 있어서 환자 군들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나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남녀랄지, 에이시안이랄지, DNA 양이랄지, 이양원 양성이랄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양 군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배멀리드를 썼느냐 피리어드를 썼느냐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은 완전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테이블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군은 그대로 피리어드를 사용하고 한 군은 배멀리드를 사용해가지고 48주 후에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완전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같다는 뜻이죠. 피리어드하고 배멀리드가 효과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48주자 간 기능의 정상화 비율을 보면은 간 기능이 정상이었던 환자군에 있어서는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배멀리드나 피리어드나. 그런데 치료 시작 시점에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니었던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쭉 피리어드를 사용했지만 간 기능이 높았던 사람에 있어서 한 군은 피리어드, 한 군은 배멀리드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높았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배멀리드를 사용한 군에서는 50%가 간 기능이 1년 후에 정상이 되었고 피리어드 경우에 있어서는 26%가 간 기능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간 기능의 정상은 역시 배멀리드가 피리어드보다 더 좋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대개 ALT 정상화율은 배멀리드가 피리어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연구는 배멀리드하고 피리어드만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대개 효과와 안전성을 같이 보죠. 48주째 안전성을 보면은요, 사구체 예후가율, 신장을 보는 건데요. 이 사구체 예후가율이 배멀리드에서는 약간 증가를 하는 좋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피리어드는 감소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있어서 배멀리드가 피리어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8주 치료한 이후에 그대로 그 피리어드를 사용한 군하고 배멀리드를 사용한 군을 보면은 배멀리드를 사용한 군이 고관절이나 척추 모두에서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리어드는 힙에서 고관절에서 약간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척추에서는 같은 골밀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뼈에 있어서 뼈 독성에 있어서 배멀리드가 피리어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보면은 이 약제를 중단할 정도의 이상 반응은 양 군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써보아도 피리어드나 배멀리드를 약제 부작용 때문에 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검사실적인 이상 소견으로는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배멀리드가 피리어드보다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배멀리드가 피리어드보다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연구를 보면은요, 피리어드로 바이러스가 잘 억제된 군을 피리어드하고 배멀리드 두 군으로 나누어서 두 군간에 1년 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억제율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의 정상화는 배멀리드가 더 좋았고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피리어드의 부작용인 신독성, 뼈독성을 관찰해 본 결과 배멀리드가 피리어드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진료 현장에 있어서 패밀리디하고 피리어드를 비교한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패밀리디 또는 피리어드를 사용하는 환자인데요. 초치료 환자입니다. 처음으로 패밀리디를 썼거나 피리어드를 썼던 환자이고요. 후양적 연구이고 성향 점수 짝짓기라고 하는 통계 기법을 이용을 해서 두 군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피리어드 군과 패밀리디 군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군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피리어드를 썼느냐 패밀리디를 썼느냐의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기저 시점에서 양 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이 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시행된 피리어드하고 패밀리디를 비교한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후양적 연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피리어드를 사용한 군과 패밀리디를 사용한 군의 1년째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억제 효과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의 정상화율도 앞 연구하고는 다르게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양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에서는 첫째 목표는 DNA의 불검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양원 소실 또는 이양원 혈청 전환인데요. 여기 또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리어드건 패밀리디건 S항원의 혈청 전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효과 면에 있어서 피리어드나 패밀리디나 차이가 없었고 여기서는 간 기능 검사도 더 패밀리디가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패밀리디가 피리어드보다 더 우월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사구체 여과율이 패밀리디 군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피리어드 군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여기서 보면은 103에서 9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패밀리디 군은요 189에서 190으로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나 피리어드 군은 187에서 168로 이상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때는 의미 있게 여기서는 피리어드가 더 LDL 콜레스테롤에 있어서는 더 좋았습니다만 패밀리디만 보면은 치료 시작 시점과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시 국내 연구인데요. 다약제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약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을 비교해 보니까 단독 사용하나 두 가지 약제를 병합 사용하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지금은 대부분 약제 내성, 다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약을 쓸 때는 대개 피리어드 단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그대로 피리어드 단독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패밀리디를 사용한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역시 그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양 군 간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안전성을 보기 위해서 DNA 불검출을 보니까요. 양 군 간에 피리어드를 사용하나 패밀리디를 사용하나 피리어드를 패밀리디로 바꿔 사용하나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기능 검사의 정상은 피리어드 군이 패밀리디 군이 더 정상화가 더 잘 되었습니다. 역시 간기능의 정상화는 패밀리디가 이 연구는 또 우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다약제 내성 환자들 피리어드를 사용한 군하고 패밀리디를 사용한 군에 있어서 신기능을 보니까요. 사구체 여과율에 있어서 패밀리디를 사용할 때 피리어드를 사용할 때보다도 더 신기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밀도의 변화는 피리어드는 변화가 없는 반면에 패밀리디는 오히려 골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패밀리디는 피리어드에 비해서 신장과 뼈에 있어서 더 유리한 약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패밀리디 실제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패밀리디를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우선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에 의한 간 손상, 즉 간의 염증 괴사가 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간 경변 그리고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 경변과 간암을 막음으로써 B형 간염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약하는 약제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안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B형 간염 치료 약제를 썼을 때 B형 간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보기 위한 이런 지표가 있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아야만이 이러한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서 간 경변으로의 진행, 또 간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LT 정상화율입니다. 간 기능이 치료할 때 빨리 정상화될 때 간암의 발생이 적다라는 것이 최근 임상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가 검출되지 않고 이양원 양성 면역 제거기, 우리가 말하는 이양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라고도 하지요. 이 시기에는 이양원이 소실이 되고 또 이양원이 소실되고 이항체가 생기는 이양원 혈청 전환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한 치료 종료점은 S항원이 소실되고 S항체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건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 목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목표에 현재 약들은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보니까요. 비료들을 장기 복용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대로 비료들을 사용하거나 이군을 또 패밀리드로 나누어서 치료해 보니까 48주 후에 두 군간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의 정상화는 패밀리드가 더 우월하였고 안전성 면에서 보면 신장에 대한 것하고 뼈에 대한 것이 패밀리드가 비료에 비해서 더 우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임상에서 나온 이 데이터가 3상 임상 연구, 패밀리디의 3상 임상 연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하고 3상 임상 연구 결과가 같은 약이 좋은 약인 것입니다. 패밀리디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의 1차 치료약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공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패밀리디는 비료드 대비 효과는 같지만 안전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더 정상화되는 율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패밀리디하고 비료드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약제하고 비교한 건 아니고요. 같은 테노포비어 성분을 전구약물로 만든 패밀리디하고 비료드 비교에 있어서 패밀리디가 비료드에 비해서 간 기능이 정상화율이 높고 그리고 신독성, 뼈 독성을 줄인 약으로 장기간 사용할 때 더 안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